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좀 더 힘을 내면서 해볼게요. 전 강의에서 지쳐가지고 제가 여기가 좀 더워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지쳤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이제 힘겨운 목소리를 하니까 더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용실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 지금이 한 10시, 10시 넘었네요. 8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지금 10시, 거의 한 10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건 해보겠습니다. 자, 물류정책기본법에 제가 이전 차시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이제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뭐, 시설 장비도 있었고, 정보와 이제 공동화도 있었고요. 자, 제가 끝날 때쯤에 말미에 말씀드린 게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국가물류 통합 정보센터 요걸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게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우리 영어로 이거잖아요. DB. DB 데이터베이스. DB를 말하는 거잖아요. DB. 맞죠? DB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구축할 수 있어요. 구축. 이것의 구축이에요. 자, 결국은 데이터도 하나의 정보죠. 정보기 때문에 정보하면 수출입 정보하면 관세청장 나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먼저 주체가 나온다는 거, 주체 누구 나오는지 한번 챙겨갈게요. 주체. 자,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마지막에 관세청장이 나온다. 일단 주체는 이제 4명이 등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여기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이들은 협의하여 만약에 이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요. 관세청장을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일단 이 4사람만 나온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는 걸로 첫 번째 하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볼게요. 이 DB를 구축하려면은 하나의 정보 센터를 세워야겠죠.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 또는 정보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센터. 국가물류 통합 정보 센터. 얘를 또 중요하게 한번 볼까요? 국가물류 통합 정보센터. 사실 이 노란색으로 쓴 걸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에 대한 설치 그리고 운영 규정이 있어요. 설치 그리고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일단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뭐 국가, 지자체 다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단순히 그쪽만 추출해서 보자면은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바로 나오시죠. 이 민간기업. 이상주 뭐라고요? 이상주. 여러분 이상주가 뭐지? 이상주 뭐라고요? 2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상법상 주식회사. 2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상법상 주식회사고요. 공공기관은 별표. 공공기관 기억나시죠? 공공기관. 우리 이전 차시에서 어떤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똑같았습니다. 자, 한국자 빼고요. 철도공사. 육상 먼저 할게요. 철도공사, 도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LH 토지주택공사 이거죠.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갈까요? 인천 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그 다음에 항만공사 이렇게 있었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정 아시겠지만 지정하는 건데 우리 공공기관 말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기업으로서 아시겠지만 1번 시설 요건이 있다 그랬죠. 시설 요건 그냥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요건 여기 썼죠. 자본금 요건 여기 2억 있었죠. 2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력 요건인데 여기에 인력 요건은 그 단위 물류 정보망에서 봤던 거 그것과 조금 더 이제 좀 다릅니다. 얘가 별표예요. 잘 보세요. 인력 요건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자, 자격 보유자. 원래 자격 보유자 한 명, 원래 2명이었죠, 2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명이었죠, 원래.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기사 자격 보유를 2명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단위 물류 정보망은 2명이었지만, 여기는 1명이에요, 1명. 1명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를 1명 둬야 돼요, 물류관리사. 바로 여러분들이죠. 물류관리사 1명. 물류관리사 1명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기사에 대한 자격 보유, 아까 제가 이렇게 기억하랬죠? 정보 처리, 정보통신, 뭐라고요? 전자계산기, 이것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라도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저라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경력자, 이건 똑같아요. 경력자. 몇 명이었죠? 몇 명? 아까 몇 년이었죠? 3년이었고요. 몇 명?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제로 정보 쪽이기 때문에 정보 데이터를 교환하잖아요. 교환. 그래서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 전자문서 개발에 전자문서 업무한 사람. 무슨 업무야? 전자문서 업무자 1명, 그리고 관련 상담 인력도 1명. 이렇게 해서 단위 물류 정보망에 없던 전자문서 상담 인력, 물류관리사 3개가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입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그러니까 저도 결국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내용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사실 아시겠지만 지정 요건이에요. 지정 요건. 지정을 받는 요건. 그럼 여기에 잠깐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지정받았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정 취소 요건이 있겠죠. 지정 취소 사유. 자, 지정 취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절대적 취소와 선택적 취소가 있다고 그랬죠. 자, 1번 절대적은 뭐냐? 늘 나오는 거 뭐예요? 거짓 부정한. 뭐라고요? 거짓 부정한. 두 번째, 선택적 취소. 이건 2가지 있어요, 2가지.
아까 늘 말했던 지정기준 미달. 지정기준 미달. 그리고요, 해당 정보를 강조할게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영리. 돈 벌 목적으로 영리 목적 사용.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비영리 단체라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라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 근데 그러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돈 받고 팔았다.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 물류정보. 네. 그 다음에 시간이 하나 더 볼게요. 네, 잠깐 치우고요. 제가 2년 전에 이맘때쯤에 모종의 일로 그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래갖고 수술을 하고 뭐 재활도 하고 해서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비 올 때나 아니면 또 이제 걸을 또 오래 서 있으면은 그 철심 박은 데가 되게 아픕니다, 지금. 그거. 근데 그렇다고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또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문의를 주세요. 뭐 언제 올라오냐, 다 끝났냐 그러면은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진짜로. 네,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그래서 또 주말을 이용해서 네, 제가 이제 원래 매주 주말이면은 뭐 일도 그렇고 해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주말에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좀 많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또 체력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 규정이 있어요. 전자문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모든 물류도 대부분이 전자문서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전자문서와 관련된 규정을 조금 강화하게 됐어요. 또 이런 전자문서에 대해서 보안도 중요하게 됐었죠. 자, 먼저 이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류기업 등은요 당연히 전자문서를 이용해야 돼요. 전자문서 이용인데 이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로 됐어요. 그렇죠. 이용하여야 한다. 의무성을 더했죠.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문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역시나 장관 3명이 나오는데, 자, 국토교통부, 이것 꼭 가져갈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협의. 한 사람이 두 사람이랑 협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런 전자문서 계획에,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 계획, 보급에 대해서 협의해야 돼. 협의 규정이 있고요. 네. 한 사람이 두 사람이랑 협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문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전자문서는 바로 이게 있어요. 전자문서 보안 규정이에요. 전자문서 보안 규정. 보안 규정. 여기서도 시험 나옵니다, 또. 전자문서 보안 규정. 네. 먼저 첫 번째, 위작, 변작, 금지. 위작, 그리고 변작, 금지. 위작, 뭐요? 위작. 위조. 그 다음에 위작, 변작. 위조해서 작성하는 것. 변작. 변경해서 작성하는 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금지죠? 위반 시 그렇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보완 규정입니다. 네. 보완 규정.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위작, 변작 금지 추가로 이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밀 도용 누설 금지. 비밀 도용 훼손 누설 그죠? 금지 요거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는 전자문서는요. 자, 이 전자문서와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요. 보관, 전자문서 보관 기간이 있어요. 보관 기간. 보관 기간. 자, 전자죠. 전자, 일렉트로닉 앞에 이라고 쓰죠. 우리 전자상거래를 뭐라 그래요? 전자상거래 뭐라 그래요? 이커머스. 몇 년? 2년. 끝. 됐죠? 2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이 비밀 도용 훼손 누설 위반 시 5년 5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 조금 헷갈려요. 2년 2천인지 5년 5천이 솔직히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쓰긴 썼지만 정말 천만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법규에서는 이 위반에서 이 벌칙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5년 5천인지 2년 2천인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차라리 일단은 저가 일단 좀 많이 좀 삼켜야겠죠. 네, 좋습니다. 전자문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자문서가 이게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뭐 우리가 2년으로 했는데 이게 보안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누설하거나 함부로 공개하는 거는 누설이나 공개하는 거는 금지가 되겠거든요. 이게 금지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전자문서와 물류정보라는 주제예요. 네. 아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곤해서 이제 판서가 잘 안 되네요. 예. 저는 지금 글씨가 되게 엄청 글씨를 못 쓴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잘 안 써지는데 글씨가. 예. 잘 안 써지는 글씨가 제 느낌에는 전자문서 및 예, 물류정보의 공개입니다. 공개.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비공개입니다. 원칙은 비공개예요. 공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시죠,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겠어요? 공개겠죠. 네, 반대니까 공개. 자, 어떻게 공개냐? 특정한 사유 플러스 동의. 동의는 무슨 동의? 서면 동의. 이 서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회원가입할 때 우리들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우리 이제 인증받고 다 동의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동의하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정한 사유가 뭐예요? 특정한 사유의 1번, 서면 동의에 제가 2번이라고 쓰고요. 1번. 예컨대, 그렇죠. 다른 법률이 요구했을 때. 두 번째, 수사기관이 요구했을 때. 세 번째, 법원 제출 명령. 이런 이유들이에요. 법원 제출 명령. 법원의 명령은 꼭 들어야죠. 네. 네,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법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2번 요거
동의라는 거는, 자, 이해관계자, 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해관계자에게 60일 이내에,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받을 것. 요겁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만에 또 20분까지 찍었는데 혼자서 떠드는 시간에 20분이라는 건 참으로 길고 힘듭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전자문서까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전 다음 차시에는 전자문서 끝났잖아요. 다음 차시에는 물류신고센터를 좀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물류신고센터가 끝나면은 우수물류기업 인증, 그 다음에 물류 관련 협회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류정책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정책 기본법에 8문제 나오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제가 중요하다고 8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보고 들어가면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고 싶을 때는 이거 보시면 좋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